요즘 국정감사도 어디나 할 것 없이 온통 조국 이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어떤 공방이 오갔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지금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하고 있는 곳이죠. 자유한국당 의원은 가족 사기단 수개를 장관에 임명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민주당 의원 이건 너무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냐. 이 지금 이제 한번 저희들이 볼 텐데요. 거의 전쟁 수준입니다. 오고 가는 말들이 험한 말도 오고 갔고요. 심지어 이 와중에 또 진행을 하고 있는 법사위원장까지 험한 말을 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 국감장은 분위기가 아주 흉흉합니다. 녹취 한번 들어보시죠. 이미 천하가 다 아는 가족 사기단의 수괴를 장관에 임명하고 가족 사기단의 수괴다. 굉장히 모욕적이고요. 인신공격적입니다. 아니 장재현이 얘기하지 말자 그랬잖아요. 다른 건 얻지 않으면. 누가 먼저 했어요, 그거? 지금 금방 의원이 왜 발언했어, 언니? 안 그래? 지금 금방 장재현이 나에 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의원이가 예 됐습니다. 어? 예. 내가 당신 내로 안 그러려 그래요. 우리 아마 헌정사에 지금 같은 이런 사례가 우리 구경해 봤습니까? 언론에 보면 그 당시에 정영진가 쓰러졌다 이런 색깔과 거짓말이다 이렇게 판사님이 말씀하셨다고 예고가 됐어요. 그런 말씀 하신 적 있나요? 대정부 기준 과정에서 압수수색 당일 있었던 상황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고한 내용 중에 관한 공방들이 벌어지고 그에 대하여 언론에 취재가 있고 또 공식적인 법무부 해명이 있었기에 그중에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차원에서 제가 언론에 설명한 바 있습니다. 색깔과 거짓말 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차원의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색깔과 거짓말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야당 의원한테 보고가 된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지금? 여기에도 조사해보셨는데 어떻게 이게 유출이 되는지? 저도 주 의원님께서 어떻게 그걸 아시고 어떤 경위로 어떤 내용을 소문을 들으셨는지 또는 다른 얘기를 들으셨는지 또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도 전혀 모르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인가 싶습니다. 내부적으로 유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해보셨냐고요? 조사해보셨어요? 이 사건도 수사 관계자들이 피의 사실 공표로 정당으로부터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검장이 너무 하시네. 조사해보셨는지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발해서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해서 제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자, 정진랑 교수. 완전히 여야가 뒤바뀐 거죠. 네. 여야가 바뀐 속에서도 저는 검찰의 저런 태도가 예. 특히 이제 뭐 피의사실 공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게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좋게 봐주면 당당하게 답변다고 네.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아마 서초동 집회에 나간 우리 국민들의 이런 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 그동안 검찰개혁, 뼈를 깎아라 했더니 말이야. 손톱도 안 깎고, 손톱 정도 깎고 있다. 네. 이런 비난, 소위 이른바 지금 검찰에서 내놓고 있는 셀프 개혁안에 대한 어떤 그 쓴소리, 비판, 이 목소리가 왜 나오겠는가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그런 대목처럼 보이고요. 예. 특히 여당 입장에서 지금 검찰을 추궁하는 게 결국은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가지고 가는 건데 결국은 그것이 자칫 조국 장관을 어떻게든 엄호하고 조국 장관 지키기에만 연연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 어떻게 비칠지 한번 돌이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야당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야당 막말, 예를 들면 무슨 순회, 뭐 가족 사기단의 순회 이런 말로 어떻게 장관을 얘기해서 수괴, 예. 순회란 말보다 수괴라 그랬죠. 그런 표현들이 오히려 국민적 어떤 거부감을 만들어내면서 오히려 조국 국감 그렇게 벼른 국감이 결국은 저런 표현들로 인해서 오히려 평가절하되는 그런 좀 우를 범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검찰이 결국은 이 와중에 여야 이 틈바구니 속에서도 결국은 수사 결과로 이익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하는 말로 윤석열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겠지만 역시 또 드러난 죄를 덮어서도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어떤 수사
신속한 수사 결과를 통해서 검찰의 어떤 개혁에 동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지금 그것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한 부분에 대한 국감을 중계하는 것 사실 좀 자주 있는 일이 아닌데 오늘 법사위 서울중앙지검 국감은 이렇게 중계하는 매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네. 저도 과거에 국정감사를 여러 번 해봤습니다만 이렇게 하루 종일 중계하는 걸 못 봤거든요. 이러면서 이게 이제 여과 없이 다 전달이 되니까 정말 아이들 보기 부끄러울 정도로 비속어도 난무하고 또 여야가 바뀌어갖고 하는 정말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의 질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수사하는 게 못마땅하고 좀 방해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고요. 또 야당 의원들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거친 언어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국정감사장의 본질입니다. 본질은 뭐냐 하면 조국 문제뿐만 아니고 이 조국 민정수석 때 이뤄졌던 일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에 여러 가지 검찰이 제대로 적폐청산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그때는 왜 특수부를 줄이라는 얘기를 안 하고 검사들을 한 서울지검 중앙지검 특수부에 검사를 한 50명까지 늘리고 파견 검사를 받았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서 검사를 줄이라고 하는 건지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도 국정감사에서 짚어져야 되는데 이런 그 표피적인 부분 또 어떤 언어로다가 또 시비 걸어서 정해 파행이 되는 것은 저는 야당으로서도 좀 손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검찰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이분들은 정말 고장난 녹음기처럼 계속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이 따끔하게 지적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 한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소상히 얘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상당히 유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진영 변호사도 오늘 국감 좀 지켜보셨습니까? 네. 저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용을 좀 많이 봤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국감이란 것 자체가 야당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에 야당의 공세에 야당이 공세에 여당이 상당히 그 방어적인 그런 그 느낌을 봤는데 진풍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한국당의 김도부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내로남불도 유분수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민주당의 김종민 의원님이 내가 조국이냐 이런 그 답을 해서 결국 그 자리에서 빵 터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왜 나한테 그러냐라고 했는데 마치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조국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취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본인은 또 그런 적 없다. 그거는 인정하는구만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참 이게 봉숭아 학당도 아니고 민의의 정당인 지금 국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참 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데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청와대에서 정말 육참골단의 자세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 녹취가 있나요? 한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외에 지금 뭐 또 법사위원장, 여상위원장이죠. 그동안 항상 좀 편파적 진행으로 말이 많은데 오늘 또 김종민 의원과 말싸움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한번 그 부분 듣고 노영희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야당 의원들이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저지하려다가 많이 고발이 되어 있는데요. 그건 역시 순수한 정치 문제입니다. 사법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여상교 의원 질의를 듣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뭐 질의나 주장도 문제지만 뭐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치고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적절하지 않다. 수사를 사실상 하지 말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셨는데 문제는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수사를 받아야 될 대상이 지금 수사기관에 대고 수사하지 말라? 부당하다? 여상규 의원님 그리고 우리 김도우 의원님 이 발언 취소하고 사과하세요. 국회 모독입니다 이거. 질문이나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정당행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듣기 싫으면 기막아요.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원래 듣고 싶은 얘기만 듣잖아.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민주당은. 누가 당신한테 자격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앉았네 정말. 같은 게 아니야. 위원장님. 누가 당신한테 자격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앉았네 정말. 같은 게 아니야. 위원장님. 노영희 변호사 지금 XX 표시한 게 욕설이에요. 네, 저 욕설을 하고 그다음에 여상규 위원장이 일단 즉시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국회 속기록에 삭제를 요청을 했답니다. 예. 근데 그런 걸 다 떠나서 지금 진행하는 방식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말하는 그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지금 상황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뭐가 문제냐면 자유한국당 관련해서는 선진화법과 관련된 수사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그 수사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수사 문제이기 때문에 뭐 말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두 개가 다 똑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지금 김정민 의원이 지적한 것은 법사위원장도 이 선진화법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수사를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취지로 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물론 당연히 법조인의 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그 여상규 위원장이.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본인 입장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진행 자체를 위원장으로서 저렇게 하는 건 좀 옳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참 이게 국정감사 현장인지 정말 난장판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이경원 변호사 말씀하실 게 있어요? 지금 들었다 말았다 하는데 방어하기도 좀 부담스럽고 그런가요? 아니 저는 이런 방어만 하는 게 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공개할 때 하고 이야기하고 싶었는데 그러면 한 가지만 중간에 그 방송 내용 중에 정당 행위란 말이 나옵니다.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그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왜 정당 행위가 되느냐? 그 기본적으로 패스트 트랙 관련해서 지금 국회 선진화법 위반의 문제가 되는데 그 전제가 됐던 것은 우리 법률적으로는 선결 문제라고 합니다. 먼저 선결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그다음 해결된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자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패스트 트랙 정당 행위론을 주장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과 아주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또 길어집니다. 다만 오늘 국감장에서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진행과 관련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나 했는데 그 정당 행위 관련이라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또 토론하시죠. 그렇게 하시죠. 예. 자, 국감 한번 짚어봤고요. 또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에 이런 동영상이 돌아다니는데요. 어린이들이 나와서 동요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혹시 들어볼 수 있습니까? 예. 자, 이경원 변호사 말씀할 기회를 드릴까요? 예. 근데 저건 어디서 만든 거죠? 주권 방송이라고 하는 그 인터넷 방송 매체인 것 같습니다. 이때 주권은 주주의 주권이 아니고 아마 국민 주권 할 때 그 주권 같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저런 분들이야말로 진짜 우리 보통 이제 우파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극렬한 이야기를 하면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면 극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런 분들이야말로 극자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진보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렇게 극자인 사람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사실 저런 것들은 오늘 그 나경원 대표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북쪽에 있는 사람들하고 비슷한 그런 애들을 동원해서 저런 거 하는 것 진짜 문제인데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로서 부끄럽습니다. 애들은 저런 것 말들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지키는 것. 특히 그 중에 이름을 그대로 불러가지고 검찰총장 이름을 그대로 불러가지고 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시킬 수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본인들이 지향하려고 하는 지향점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건 자제될 것이라고 보고 저는 이런 것들이 진보 쪽에 대다수의 견해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저 조금 부연을 하면요.
이 아이들 누가 봐도 초등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저것을 제목에다가 청소년들의 어떤 의견 표출이다 이렇게 달아놨고 아이들의 얼굴도 가리지 않고 저걸 그냥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의 신분도 노출이 되고 저는 뭐 극자인지 저것이 이제 어떤 전교조 교사가 또 어떤 역할을 해서 아이들을 모았는지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부적절하고 이런 아이들의 우리끼리 싸우는 것도 참 민망한데 아이들까지 어른들의 싸움판에 동원한다는 것이 저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이사장, 저런 경우는 유튜브 자체 이렇게 기준에 걸릴 것 같기도 한데요. 어린이 부분이니까. 아니 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예. 박정희 의원님 잘 가다가 굳이 그 정교조를 왜 끌고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정상적인 토론이 아니고 감정이 튀는 토론으로 자꾸 유도를 하시려고 그럽니까? 분명히 우리 이경환 변호사 잘 들어가면서 극자적 그 시각을 가진 사람 그리고 진보 진영에 있어서의 그 기본적인 입장은 아니다라고 잘 그 정리를 해서 싹 넘어가는데 그게 그러면 그 정교조가 극자 집단입니까? 왜 아니 자꾸 그걸 왜 그런 극자 집단하고 그 연결을 방식으로 또 시켜요? 팩트도 확인되지 않고 그 부분에서 엮어가지고 슬쩍 갖다 붙이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해서 설득력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부분에서 저희들도 똑같이 반대하고 비판합니다. 저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리고 저기에 그 기본적으로 어떤 무리들이 그 엉켜 있는지 잘 알고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도 이야기를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그 정의를 하면 돼요. 그걸 거기다 왜 그 정교조를 갖다 붙이면서 정교조가 극자인 것처럼 그렇게 엮어갑니까? 난 그런 태도는 정말 참 동의하기 힘듭니다. 좀 법률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진중 변호사. 실제로 지금 그 아동복지법 위반 소지가 전 있다고 봅니다.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란 것은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가 있는데 이건 정서적 학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정서적 학대라고 했을 때에 아동의 어떻게 보면 그 정신적인 폭력, 가역행위 이런 것들이 얘기하는데. 근데 왜 그걸 하필이면 조국 장관 판넬에 적었어요? 저한테 이렇게 쓰라고 했는 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저한테 준 내용이 그런데 원망적, 적대적, 경멸적 언어폭력을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아동학대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검찰개혁을 바라는 청소년들이다라고 했는데 초등학생들, 물론 뭐 고등학교 2학년이 그 의대 논문의 제일 저자도 되는 판에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금 뭐 검찰개혁을 못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초등학생들한테 그 내용이 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줄줄이 읽어서 하도록 하면서 얼굴을 다 내게 하는 것은 그게 바로 아동학대법상의 아이들에 대한 학대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것이 법률적인 시각에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진남 교수는 어떻게? 저는 뭐 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이 극단적인 진영 정치의 폐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진영 대결이 심화되면 이른바 도덕, 원칙 이 자체가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 자체를 중요시하지 않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가져온 아주 그런 대결의 어떤 폭력성을 좀 엿볼 수 있다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 정치입니다. 온라인 정치 지금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실검순위 검색 이런 것도 다 사실은 여론을 조작하는 데 기여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다음에 익명성, 숨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본적인 저는 범죄 행위다.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폭력적인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런 기준에서 좀 여야의 문제가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를 뛰어넘는 우리 사회에서 좀 이게 척결해야 될 중요한 어떤 악으로 보여집니다. 예. 누구도 좋아하지 않을 일, 누구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참 궁금합니다.